중년의 사람에서 행복지수 높이려면 취미 생활이 필요하다. 60대 두 낭자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주 사진 전시회 준비 중이에요. 설레서 잠이 안 와요. 다른 사람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매일 똑같아요. 할 일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같은 나이 같은 처지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취미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오늘은 중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취미 생활입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가 당신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65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전에는 바쁘게 살았습니다. 맨 회사 일만 했습니다. 승진하고 돈 벌고 성과 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취미는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재미있는 게 없었습니다. 껐습니다. 다시 켰습니다. 반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녁까지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은퇴 생활인가? 이렇게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는 건가?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두워요. 김영수 씨는 대답했습니다. 할 게 없어서 그래.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어.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뭔가 해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김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냥 쉬고 싶어. 하지만 쉬는 것도 지루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답답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를 지나갔습니다. 서예 수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렸을 때 서예를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서예를 배운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붓을 잡았습니다. 먹물을 찍었습니다.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했습니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영수 씨는 기뻤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붓과 먹을 샀습니다. 매일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무슨 글씨를 쓸까 생각했습니다. 수업날은 더 좋았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수업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김영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취미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60대 박정희 씨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평생 살림만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장성했습니다.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박정희 씨는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심했습니다. 매일 드라마만 봤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선물을 줬습니다. 요가 수업 수강권이었습니다. 엄마 한번 해보세요. 몸도 건강해지고 좋대요. 박정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요가를 할 수 있을까? 몸이 안 좋은데. 하지만 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은 힘들었습니다. 몸이 뻣뻣했습니다. 동작을 따라하기 어려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두 번째 수업은 조금 나았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았습니다. 몸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정희 씨는 변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운동 이야기, 건강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박정희 씨는 요가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수업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며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박정희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박정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가 덕분이야. 취미가 생기니까 살맛 나. 광주에 사는 70세 이순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밖에 좀 나가세요. 사람들 만나세요. 이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집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커졌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우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노래교실 다녀요. 재미있어요. 이순자 씨는 거절했습니다. 난 노래 못해. 부끄러워. 하지만 이웃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노래교실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노래를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즐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트로트를 배웠습니다. 옛날 노래였습니다. 이순자 씨가 젊었을 때 듣던 노래였습니다. 따라 부르니 좋았습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다 같이 노래방에 갔습니다. 배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순자 씨는 노래교실이 기다려졌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이 즐거웠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수업 외에도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말합니다. 노래가 날 살렸어요. 집에만 있었으면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취미가 생기니까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서울에 사는 60대 최철수 씨는 다른 취미를 가졌습니다. 은퇴 후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가질 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갔습니다.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더 높은 산에 도전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산에 갔고 대화를 나눴고 친구가 됐습니다. 최철수 씨는 일주일 내내 등산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제일 좋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에 갔습니다. 정상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등산이 최철수 씨의 삶을 바꿨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활기차게졌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최철수 씨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 취미가 없었으면 무료하게 살았을 거예요. 등산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인천에 사는 65세 정미숙 씨는 그림을 그립니다. 평생 그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색칠이 삐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그렸습니다. 꽃을 그렸습니다. 풍경을 그렸습니다. 실력이 들었습니다. 작품이 쌓였습니다. 1년 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습니다.